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7분기 만에 증가했고 분배 지표도 4년 만에 개선됐습니다. 소득 격차 감소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였던 만큼 모처럼의 성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4.9% 줄어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거기다 근로소득이 줄고 이전 소득은 늘었고 또 의무적으로 내는 비소비 지출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가계 경제의 명과 암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분기 가계 소득 격차가 일단 통계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팔마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3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팔마 비율이 어떤 건가요? 예, 그 팔마 비율은 이제 소득 상위 10% 소득이 하위 40% 소득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은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제 수치가 높으면 소득 불평등도가 이제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마 지수가 과거에는 한 1.2 정도에서 등락을 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이제 2018년에 갑자기 이제 1.42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대로 이제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올해 좀 3분기에 1.36으로 0.06% 포인트 이제 낮아져서 소득 분배가 뭐 개선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소위 소득 분위별, 그러니까 1, 2, 3, 4, 5분위별로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좀 보니까요. 저소득층과 중간계층, 그러니까 1분위와 2분위를 중심으로 그래도 소득이 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통계를 그 유리하게 이제 어떻게든 해석해 보려는 것들이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놀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정책 결정자가 이제 의회 이제 상황 인식이 갈수록 자꾸 이제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이제 대책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 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작년에 소득이 워낙 이제 큰 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도 올해는 적어도 이제 좀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보면 이제 1분기 소득이 3분기에 작년에 비해서 6.5%나 아직 감소를 해서 7분기 연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에 비해서는 1분위 근로소득은 월 17만 원이 이제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5분위 소득은 월 100만 원이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서민이 아닌 고소득층이나 노조를 위한 정부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 중심의 사회라든가 분배를 강조한 정부에서 사실 현재와 같이 빈익빈, 부익부 이와 같이 이제 가장 나쁜 방향으로 소득 분배가 이제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당 대표나 대통령께서 이제 소득성의 이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통계를 이제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제 국민을 속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 하위 10% 가구의 경우 이제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제 지원금을 받을 텐데 이걸 뭐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월 4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그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국민이 세금으로 준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 이제 최하위 계층에 이게 없었다면 최하위 소득 계층의 이제 소득은 상당히 지금 마이너스로 갈 게 이제 분명했었는데요. 그 현 정부 출범 시기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1분위의 이전 소득은 약 한 16만 9천 원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반면에 이제 17만 원이 감소를 해서 이전 소득이 증가한 것만큼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근로소득이 이제 감소를 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상위 20% 계층의 이제 이전 소득의 경우도 보면은 17년에 비해서 월 평균 한 14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분위 소득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전 소득이 이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분위가요? 5분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 소득을 통해서 소득 분배를 이제 개선하겠다 이런 효과가 이제 거의 안 나타난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소득이 이제 하늘에서
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 돈이라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전 소득을 무작정 이렇게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저소득 계층의 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다른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그 가게에서 하는 지출 중에 뭐 먹고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뭐 세금이나 이자, 보험료 뭐 이런 데 쓰는 돈을 비소비 지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114만 원에 달해서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결국 많이 복지가 늘어서 받는 게 많아지는 만큼 내는 돈도 많아졌다 뭐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뭐 조삼모사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복지가 이제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전 소득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국민 세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금과 이제 이자 지출,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을 해서 이제 비소비 지출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6.9%나 증가를 해서 114만 원에 지금 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목별로 보면 경상조세가 이제 12.7%나 증가를 했고, 예. 근데 사회보험과 연금 납부액이 한 7.5%와 5.9%가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지금 487만 원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 중에 이제 4분의 1을 결국은 이런 비소비 지출 세금으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1분위의 비소비성 지출이 증가율이 13.4%나 증가를 해서 5분위가 이제 5.7% 증가를 한 것보다 상당히 높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핀셋 증세니 부자 증세니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이 무색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이자 상환 부담이 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비율이 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가계 부채가 좀 민간 소비를 위축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소득에서 이자 부담이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이제 비율을 따지는 것이 이자 상환 비율인데요. 올 3분기에 이제 3.2%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 1999년 이제 외환위기가 진행되던 당시에 이제 3.3%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소득보다 이제 지금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고위험군 중에서 보면 임대업 가구라든가 자영업 가구들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득 감소 충격이 지금보다 더 크게 된다면 이들 가구의 이제 부실이 현실화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 부분이나 실물 부분으로까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보면 경기 둔화 원인도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위험이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런 이런 대출 건전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정책 이것을 가져온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막 말씀하신 이 자영업자의 문제, 사실 이 통계청이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이후에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게 자영업자의 몰락, 뭐 이런 거였습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뭐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보니까 1년 전보다 4.9%나 줄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요. 그러면 이 자영업과 관련된 좀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자영업자가 이제 폐업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없는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제 무급 가족 종사자, 그러다가도 이제 업황이 나빠지면 이제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 동향 조사에도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 4분위에 있던 이제 자영업자들이 밀려서 1, 2분위로 가면서 네. 1, 2분위의 사업 소득은 이제 증가를 했지만 3, 4분위는 또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 외 가구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위의
근로자 외 가구가 지금 상당히 비중이 작년에 38.4%에서 지금 71.9%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결국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것은 물론 이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소득 주도 성장, 이게 가장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수정이 없다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뭐 아직 연말도 남아 있고 또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게 지금 결국은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자꾸 이렇게 메우는 이런 재정 만능주의 하나의 단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쓴 돈이 80조 원에 가깝던데 현 정부 들어서 예. 그런데도 이제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 참산이 분배 참산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금도 이런 정부가 주는 돈을 이는 자영업자들은 이제 바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받고자 하고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뿐만 아니라도 이제 그 재정을 보면 내년 재정을 보면 예비 타당성 면제한 사업까지 막 이렇게 재정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재정을 계속해서 마구 쓰게 된다면은 사실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소득 분배 문제 이런 것들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